자,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4가지 독해 비법이라는 주제로 좀 소재를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늘 어느 어머님들이나 가지고 계시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법이나 아이들의 독해 비법은요, 이미 기존에도 많은 교육 관련 선생님들이나 학자들께서 이제 제시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은 독해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사실은 아이들의 독해력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잘 읽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풀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존의 매일국어를 통해서 공부를 잘 습관화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곁들여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독해비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 많이 하죠.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거는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나 꾀를 피울 수가 없고 그냥 정직하게 앉아서 시간과 땀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공부에 왕도가 없는지 제가 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아주 정직하게 공부의 왕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공부의 왕도가 있다고 하는 클립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의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를 좀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공부의 왕도라고 쳤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되었던 영상들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 서울대 학생의 공부법 공개라고 해서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돼서 서울대에 진학을 한 학생의 공부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패턴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턴 공부법이 뭔가 봤더니 자, 공부를 할 때 어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막 이렇게 그때그때 계획을 짜서 왠지 계획을 잘 짜서 공부할 것 같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공부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도록 각 시간대별로 그냥 눈 뜨면 어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기 전에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식사 후에는 잠깐 낮잠을 자고 이런 것을 그냥 체화되게끔 패턴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그냥 루틴화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무슨 공부를 해야지 막 벼락치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늘 꾸준함을 강조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보니까요. 수학을 너무너무 못했던 한 학생이 1년 만에 전교 1등이 막 돼요. 수학이 막 100점 맞고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또 그 비법을 살펴봤더니 이 학생도 하는 말이 꾸준하게 문제집 한 권을 여러 번 완벽하게 알 때까지 거듭해서 풀어봤다는 겁니다. 10번을 풀어봤다고 하네요. 자, 같은 문제집 10번 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답을 혹시 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고차원적인 고도의 사고 역량을 요하는 수학에서 심지어 수학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꾸준함이 결국 빛을 발하게 되고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보실까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인터뷰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조금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연세대에 진학했던 학생인데 저는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스토리에 더 눈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사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님들 느끼시기에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학년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문제집을 풀고 또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의 두꺼운 서적을 읽히고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은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다 우와, 너 이런 것도 풀어? 또 어머님의 지인들이나 어머님 그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우리 아이는 벌써 선행을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공부를 쫓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게 되고 또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진짜 본인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시험지나 문제집 채점을 할 때도 막 틀렸는데도 남의 보여지는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맞았다고 거짓으로 채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결국 자신만의 공부를 찾게 된 비법은 고승덕 변호사의 칠해독에 대한 공부 내용을 듣고 내가 교과서부터 다시 한번 공부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과서 10회독을 통해서 전교 1등을 오르고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 잘하는 인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의 인터뷰나 후기들을 보면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에 충실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요령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거듭했다라는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독해 비법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에 대한 첫 번째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를 꾸준히 읽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셔서 에이 시시한데? 그 정도 내용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드려 볼게요. 교과서를 꾸준히 아이들이 잘 읽고 이해하면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아이랑 같이 교과서를 읽게 되시던가요? 아니면 아이한테 강제로 교과서를 읽게 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으시던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방법을 몰라서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역량이 힘이 아직 부족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줄 동기를 만들어 주시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몇 해 전에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셨던 책 중에 교과서 읽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교과서 읽기의 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특히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얼마나 집중해서 읽느냐는 그냥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공부 그릇을 키워준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초등학교 교과서 독해법에서 많이 거론되는 방법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목차에서 내용을 추론하기입니다. 자, 이 방법도요, 어머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이가 사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차만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될지에 대한 맥락을 파악해 보라는 건데, 아니, 글자로 제대로 되어 있는 텍스트조차도 한 줄 한 줄을 연결해서 읽기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목차만 보고 그 내면에 있는 내용들까지 추론해봐라?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머님들께서 그 학습 정보 많이 얻으시는 그 초등 전문 교사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는 한 크리에이터가 제안하는 방법을 보면 초등 교과서 읽기를 이렇게 6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1단계, 교과서를 다시 읽어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2단계부터 아주 난감해져요. 밑줄 치면서 또 읽게 해라. 형광펜칠하면서 또 읽게 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요한 어떤 단어의 키워드에 괄호까지 치면서 이거를 또 읽게 해라.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괄호 친 부분을 이번엔 지워가면서 또 읽게 해라. 또 마음속으로 이 괄호 안에 있었던 단어들을 이번엔 다시 채워가면서 읽게 해라.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빛 좋은 살구입니다. 네, 빛 좋은 살구예요.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물론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무리하게 권장하시게 되다 보면 아마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6번, 7번,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1번, 다만 2번 또는 3번 정도라도 교과서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겠죠? 자, 교과서 회독에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훈련의 목적은요, 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이해 사고 역량이 증대될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여러 번 어떤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게 되면 첫 번째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읽었을 때 들어오는 또 새로운 정보들, 또 세 번째 읽을 때 다시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또 새로운 정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채워지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정보의 밀도를 높여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어머님들 아이들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사추비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휘력, 그리고 사실 이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과 비판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이 정독과 회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눈에 띄게 아이도 느끼고 어머님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실 이해 사고력이에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지문 안에 주어진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더 쌓이고 풍성해져서 다양한 글들과 문종을 접하게 되면 추론 사고력과 비판 사고력도 같이 오르게 되지만 일단 가장 1차원적으로는 사실 이해에 대한 역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 이해 문제 풀이에 대한 대처 능력도 바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사소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아이가 문제 실수를 했다? 이런 경험들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 한번 아이의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교과서를 익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불과 3학년 1학기 과학책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혹시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작년과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2년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아이들이 보냈고 제대로 된 학교에서 이런 교육관계나 사회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교과 과정이 늘어나는 3학년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학부모님이실 텐데, 자, 그런 우리 아이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과학의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서 읽고 중요한 곳에 밑줄도 치면서 읽고 또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야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품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입니다. 자,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가면서. 자, 그럼 야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품인 방망이와 야구공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질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인 거죠. 그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혀주셔야 되죠. 야구 방망이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나무로 만들고 야구 방망이의 소재에 대한 두 가지의 갈래가 또 나뉘고 그 중에서 알루미늄 방망이의 특징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나무 방망이의 특징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자,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요, 우리 3학년의 이 예쁜 아들, 딸이 야구와 방망이와 공? 아마 이 정도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다시 2번이 거듭되고 이것이 다시 3번이 거듭되면 이제 곧잘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엄마, 여기 오늘 과학책에는 야구에서 많이 쓰이는 야구 방망이랑 야구 공을 어떤 물질들로 만들어졌는지 공부했어. 이 정도만 배우면 굉장히 우수하죠. 하지만 이렇게 끊어읽기를 지도하거나 내용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도록 읽는 훈련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일단 이 아이를 자리에 앉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쩌다 한 번, 또는 주말에 한 번, 또는 뭐 수행평가를 앞두고 몰아서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매체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잘 읽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국어의 공부 방법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매일국어의 초등부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을 기본으로 해서 국어와 사회,
그리고 과학의 지문들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사과에 나오는 어휘 트레이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어휘를 잘 학습을 먼저 한 이후에 교과서 트레이닝, 우리 6회독, 7회독, 10회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회독 정도를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장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늘 온라인 학습이 종이 공부보다 안 좋은 점만 많이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프로세스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종이를 풀다 보면요. 이게 오답이 나오거나 그 단계를 대충대충 하고 틀리면 나중에 정답 보고 확인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학습이 가능하죠. 근데 온라인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연속적으로 한번 시작하면 이어서 빠짐없이 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조금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읽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렇게 교과서를 잘 읽어야 그 다음에 문제도 풀면 문제 푸는 맛도 있고 또 문제를 맞추는 경험도 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한번 단계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처음에는 앞에서 공부한 단어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끊어서 읽어보자 라는 단계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교과서로 보여드렸던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과정인데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독해 읽기 유창성이 좀 떨어지는 초등 저학년이나 아니면 잘 책을 유창하게 읽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학습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끊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아까 보셨던 그 지문이 매일국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를 때마다 끊어서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에 대한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는 단계이죠. 이 과정에서 소리를 조금만 내서 읽게 하시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적어도 한 번은 빠짐없이 아이들이 읽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한 번을 제대로 읽히는 것도 어려울 텐데 매일국어에서는 두 번째 과정으로 다시 전체 내용을 다시 보여주고 2회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실일치에 대한 정보만 우리 한 번만 다시 파악을 해보자. 이 단계가 두 번째 읽기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벌써 한 번 아니라 두 번 읽혔죠. 어머님들께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교과서 읽히긴 읽혀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히지? 옆에 몽둥이 들고 서 계실 수도 없잖아요. 같이 읽으시는 건 더 어려우시고요. 그런데 매일국어에서 일단 두 번까지 읽고 요 사실일치 퀴즈가 지나면 아직도 그냥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각 학년별로 꼭 필요한 지식 정보들을 아이가 습득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단원이죠. 학습 단원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아이들이 내재화해서 내 것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문제풀이에 적용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써먹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떠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선별 역량입니다.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이 요점 정리 과정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비록 앞에서 네가 두 번 읽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취지로 왼쪽에 있는 원문과 오른쪽에 있는 요약문을 비교하면서 이런 학습적인 형태의 글로 다시 고쳐보는 과정까지 총 3회독의 교과서 읽기를 유도합니다. 네, 물론 아까 제가 온라인의 장점이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빠짐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온라인이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때로 어떤 때는 어떠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대강대강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자,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읽기 과정 회독을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을 국어, 과학, 사회 이러한 과목들을 고루고루 눈으로 접하고 입으로 말해보고 그 다음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험은 아이들이 과도한 선행을 하거나
또는 교과목과 관련이 없는 독서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에 발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교과서와 친근하게, 교과서를 통해서 꾸준한 학습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독해 비법입니다. 자, 최서원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원래는 작가가 꿈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 독서를 섭렵했던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문학 독서 읽는 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두꺼운 책도 잘 읽히는데 학교 공부는 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의 글들은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익사이팅한 이슈들이 있지도 않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서 당연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기 쉬운 우리 아이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공부도 잘할 거야. 믿고 계셨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쭉쭉 성적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시거나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이 최서원 학생은 본인이 그걸 먼저 인지하고 매일 국어를 한 이후에 교과서를 조금 더 천천히 읽게 되었어. 그러니까 천천히 읽게 되었다는 게 무조건적인 빠른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살피면서 읽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스마일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다 보니까 교과서를 자꾸 다시 여러 번 읽게 되었다라는 후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독해 비법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